전북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명절 상여금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차별이 교육기관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감시위원들이 고물상과 카센터 등 영세업체를 돌며 꼬투리를 잡아 돈을 뜯어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시가 2년 전 시내버스 회사에 손실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기약 없이 늦어져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절 때만 되면 상여금 차별 때문에 서름을 겪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 같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올 추석에 받는 명절 상여금은 25만 원입니다. 기본급의 60%를 명절 상여금으로 받는 정규직 9급 공무원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정년 보장이 안 되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이마저도 없습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의 몇 프로 딱 정해져 있으면 아무리 적게 받아도 100만 원 이상 받는데 우리들은 그냥 25만 원 주면서 그것도 니네 명절 수당 줬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명절 상여금만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정규직이 평균 200만 원씩 받는 성과 상여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정액 급식비도 5만 원이 적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은 각종 상여금 지급에 있어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도 상여금의 연간 최저 기준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켜지도록 저희가 정부하고 교육청,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할 거고요. 무기계약자들은 50만 원 있는데 그것마저도 못 받는 직군들에 대해서는 차별 시정하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상여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규직과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목표는 맞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예산을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공공부문이며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심각성과 개선 요구가 높은 만큼 최소한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한 환경단체 감시위원들이 고물상과 카센터 같은 영세업체를 돌며 돈을 뜯어내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물상에 들어온 승용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더니 곧장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얼마 뒤 고물상 주인은 사무실 책상에서 돈 봉투를 마련해 자리를 뜹니다. 이 돈을 챙긴 사람들은 바로 한 환경단체 감시위원인 45살 정모 씨 일행. 이들은 고물상과 카센터 등 전북과 충남의 영세업체를 돌며 온갖 트집을 잡아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그래서 조금 약점들이 이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환경 감시증을 내세운 데다 환경단체 소속 기자 행세까지 하다 보니 영세상인들은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은 업체 3곳은 자치단체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부금 얼마 이렇게 주면은 아무 문제 없게끔 해주겠다. 자기 선에서는 막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이들은 돈을 받는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지만 현재까지는 10차례에 770만 원만 드러난 상태입니다. 처벌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여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 본래 의도와 달리 영세업체의 환경 문제를 꾸투리 삼아 돈을 갈취하는 데 감시원의 직함을 악용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환경단체 감시위원 33살 정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둑을 개방하고 해수 유통을 전면 실시하기로 해 새만금의 해수 유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북녹색연합은 87년에 준공된 낙동강 하구둑에서
최근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나빠지자 부산시가 2017년에 부분 개방을 하고 2025년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며 새만금의 해수 유통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낙동강의 전면 해수 유통이 발표돼 해수 유통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전라북도의 논리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이 방해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을 방해하는 주민 31명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공사를 방해할 경우 하루에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새만금 송전선로 반대 주민들은 법원이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무시한 채 한전 측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이의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2년 전 시내버스 회사에 50억 원의 손실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가 때마침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감사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주는 손실 보조금 규모를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합니다. 공정성을 위해 손실 규모를 따지는 일을 맡은 인사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손실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직원을 2013년 7월과 11월 두 차례 심의에 참여시켰습니다. 특히 11월 심의위원회는 회계법인 직원을 제외했다면 참석위원 수가 과반수에 못 미쳐 위원회를 열 수조차 없었다는 시의원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전주시는 두 차례 심의를 거쳐 각각 27억 원과 23억 원씩 모두 50억 원의 손실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줬습니다.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이 참석했고 두 차례 모두 위원회가 심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심의 결과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즉각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한 차례 심의는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자문 변호사 의견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주민 감사 청구에 따라 2013년에 지급한 보조금이 타당했는지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조금 결정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전라북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월드컵 골프장 등을 민간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자부는 월드컵 골프장과 서바이벌 체험장, 동물원 휴게소 등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3개 시설을 민간 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민간 이양사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전주시는 행자부와 협의해 민간 위탁 방안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전주 제1산업단지와 주변 공업지역의 재생계획 변경안이 전라북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를 통과해 첨단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재생계획 변경안을 통해 1969년에 조성돼 제조업 중심이던 전주 제1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을 탄소산업 등 친환경 첨단 업종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800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 주변에 금학천을 정비하고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지은 지 40년이 넘은 낡은 버스터미널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진척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만 크다고 합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5년부터 운영해온 군산시의 버스 터미널입니다. 의자는 찢어진 채 방치돼 있고 창틀은 틀어져 맞지 않습니다. 4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너무 좁다 보니 이용객들의 불편이 큽니다. 시 터미널 같지는 않고 좀 읍이나 이렇게 약간 군 터미널 비슷해요. 인근의 고속버스 터미널도 에어컨은 가동이 안 돼 한낮에는 찜통이나 다름없고 승객 안전을 위한 승하차량조차 없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요, 여름에 더울 때는 좀 에어컨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더운데 에어컨도 최소한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좀 많이 좀 더워요. 군산시는 이 같은 이용객 불편을 덜기 위해
낡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합해 현대식 버스터미널을 짓는 사업을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업체가 다른 데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영권이나 터미널 매각권이나 뭐 이런 것을 서로 개인 사업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한 협의 문제가 약간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50만 국제관광기업 도시로 성장하는 군산의 이미지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백제시대 무덤인 고창 봉덕리 고분군이 국가주정문화재인 사적 제531호로 지정됐습니다. 고창군 아산면에 있는 봉덕리 고분군은 전북에서 가장 큰 분구묘를 비롯해 4개의 분구묘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굴조사 당시 석실과 옹관, 금동신발 등이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은 묘제 양식과 출토 유물을 볼 때 백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중국이나 일본과의 교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이 푸드트럭을 발송하기 위해 창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업체 한 곳의 지원액은 3천만 원이며 금리는 2%대입니다. 전북에선 전주와 군산, 익산 등 5개 시군에서 푸드트럭 사업자를 모집했거나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유치원생들에게 씨름과 줄다리기 등 전통 스포츠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주 KCC가 추석 연휴에 잇따라 홈경기를 갖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줄다리기 선수들의 시범 경기가 시작되자 열띤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선수들에게 배운 대로 경기에 나선 유치원생들은 젖먹던 힘까지 쏟아냅니다. 추석을 앞두고 유치원생들에게 줄다리기와 씨름 등 전통 스포츠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눈으로만 보던 전통 스포츠를 배우고 직접 경기를 해보며 우리 것을 알아갑니다. 전통 놀이를 이렇게 여러 가지 접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정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놀이들이 있다는 것을. 시즌 초반 주춤하고 있는 전주 KCC가 추석 연휴에 잇따라 홈경기를 갖습니다. 추석인 27일에는 LG와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삼성과 맞붙습니다. 김태술의 대표팀 차출과 하승진의 부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팬들에게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더 분발해가지고 두 국대는 다 이길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명절 연휴고 하니까 팬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석대 한이지가 제47회 전국 남녀 양궁대회 30m에서 2위에 올라 최근 세계대회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또 예선에서는 360점 만점을 기록해 세계 신기록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완주에 있는 전북현대 클럽하우스가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민간부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문을 연 클럽하우스는 선수 숙식과 훈련, 재활, 치료시설 등을 한꺼번에 갖췄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11석인 전북 선거구가 9석으로 줄어들 경우 전북 정치권과 중앙당이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정치개혁특별위 김윤덕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과 비례대표의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11석인 전북의 선거구가 10석이 아닌 9석으로 줄어드는 문제를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전북의 9석 축소가 논의될 경우 정개특위위원을 사퇴하는 것은 물론 전북의 11명 전체 의원들과 함께 중앙당에 공식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전시관과 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무료로 개방되는 곳은 전주 경기전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익산 보석박물관 등 30여 곳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된 오는 30일에는 새만금 상설공연장과 무주곤충박물관, 부안 청자박물관 등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추석을 앞두고 전주 모래내 시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추석 연휴 때 전통시장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전주에 있는 수목원에서 피크닉 쉼터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수목원의 1,100제곱미터 규모로 마련된 피크닉 쉼터는 평상과 야외 테이블이 설치돼 70명가량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목원에서는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 반입이 금지됐지만 피크닉 쉼터에서는 간단한 도시락 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418주년 만인의사 순위제양이 오늘 남원 만인의총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외적에 맞서 싸우다 숨진 1만 의사의 호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관리해온 만인의총은 내년부터 국가가 관리하게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위생이나 보관 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일주일 동안 시군과 합동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와 판매업체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6곳은 위생 기준을 어겼으며 2곳은 보관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가 28.3도, 정읍 28.1도 등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이자 연휴 첫날인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추석 연휴 내내 대체로 맑고 평년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